향후 앞으로 좀 예측을 하기로는 뭐 일단은 경기 침체를 일단 한번 좀 넘어서야지만 진정한 부동산 상승이 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우하향을 하겠지만 뭐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더 떨어질 것 같으면 경착률이 안 되도록 더 노력하신다라는 이런 발언에서 아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은 이제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 판단입니다. 근데 하락은 하락이다. 하락은 하락이다. 네. 삼프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부동산 컨텐츠 집으로 오늘도 여러분께 부동산 관련된 여러 뉴스들과 사연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저와 함께 해주실 네, 세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미정님. 이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플랫폼부 정재훈 차장님이시죠. 이 세미정님과 함께 그리고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실 우리 이지선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네. 우리 정프로님이 해외로 잠깐 날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한 주 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이에 집을 샀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못 참고 사버렸습니다. 좀 기다리실 줄 알았는데 그거는 못 바로, 참더라고. 네, 바로 결정. 아니 월세 계약도 했겠다. 네.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럼 월세는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됩니다. 월세는 살고 네. 그럼 그 집에는 또 전세를 줘요? 아니요. 그 집은 비오나? 8월쯤에 이제 들어가기로 해가지고요. 몇 달은 월세가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못 참겠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집이길래. 대충 아니, 뭐 좋아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이제 이 압박감, 이 집이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을 못 이기고 질러버렸죠. 대략 뭐 지역은 어디입니까? 제가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네. 신도림입니다. 신도림. 네. 저와 이제 굉장히 이웃쯤이 되는 겁니다. 어디 사시는데요? 제가 지금 저 대방인데 네. 신도림이 가까워요. 그래요? 그럼 네. 놀러 오세요. 싫어요. 저희 집 에어컨도 가져가시죠. 무료 공짜로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결정됐나요? 공짜로 줍니까? 공짜로 드린다 했잖아요. 그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 쓰시던 에어컨이 있는데 네네네네. 그걸 제가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스 좋았어. 그래서 신도림으로 이제 아파트 뭐 네. 당연히 아파트시겠죠? 네, 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뭐 대출 당연히 받으시죠? 네,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성우 이지선입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집도 사셨고 3개월 동안은 이제 그 월세 사셔야 되고. 올해 연말까지는 무조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럼 그 새로 산 집은 비오나요? 그래 아니요. 그 집은 잔금 이제 날짜를 좀 뒤로 미룬 것 같더라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잘한 선택인지 오늘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사는 집을 사는 건 언제든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도 지금 최고점 대비 조금 버퍼를 좀 많이 두시고 좀 저렴하게 사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이하 뭐 떨어지는 건 네네네. 쉽지 않겠다 판단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 오래된 아파트예요? 네. 그럼 재건축을 노리고? 아니요. 그냥 신도림 자체에 신축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럼 내부 인테리어가 좀 잘 돼 있는? 인테리어도 싹 다 해야 돼요. 싹 다 해야 돼? 네. 왜 같이? 글쎄요. 네. 이쪽이 또 입지적으로 좀 괜찮은 지역이어가지고. 네네네. 대단지? 대단지. 대단지. 네네.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또 분여회. 또 파워. 일단은 단톡방에 들어가서 네. 큰 소리 좀 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충격적인 소식. 이지선 씨의 주택 매입 소식. 이 부동산 하락기. 네. 과연 이지선의 선택은 네. 옳았는가? 저 네. 울게 되지 않을까 걱정은 연말에 한번 되는데. 다시 보면 이제 결정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네. 꼭 이 방송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뉴스 말고 진짜 네. 부동산에 있었던 뉴스들 네네. 우리 또 세미정님이 좀 쭉 정리를 좀 해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가 한 3주 정도 지금 쉬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는 사람, 내린다는 네. 사람, 뭐 뉴스 기사도 서로 뭐 혼조세 뭐 이런 형태의 그래요? 기사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샀구나. 네. 그래도 아무래도 뭐 현장에서 우리 성우님이 한번 느껴보시기에는 뭐 매물들도 다 들어가고
호가 자체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좀 찾으시는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집을 많이 봤잖아요. 여기저기. 근데 저희가 살려고 했던 가격대를 이미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가격에 맞는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이미 다 너무 올라버렸어요. 저희가 살 수 없는 가격으로 올라버려서. 네. 아, 그 저점 대비 다시 올랐다는 거예요? 네, 저점 대비. 이거 데드캣 바운스 아닙니까? 아, 네.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아이고, 성님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니까. 네네. 아, 그런데 일단 뭐, 어차피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시장은 지금 뭐, 약간 하락으로 다시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지역 간 좀 차별화가 좀 있거든요. 네. 서울 중에서도 특히 좀 살기 좋은 주거 지역으로서 되게 선호되는 지역들은 굉장히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이? 네, 하방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일부 제가 또 특이한 지역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네네. 네, 가격 상승이 일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세종 아니에요? 아닙니다. 삼성 때문이죠? 맞아요. 잘하시네요. 저, 역시. 역시. 이따 제가 한번 그 부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전국 단위 한번 통계를 한번 네네네. 보면요. 일단 아직까지는 하락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문조사 결과 이제 매수자가 많았다라는 응답이 전주 대비 약간은 올라가는 좀 특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다. 네. 네. 대신에 이제 하락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둔화폭이 좀 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심리 상태는 조금 더 안 좋게 되고 있어요. 전주 대비 지금 마이너스 0.2 네, 포인트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매도자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실은 현미경으로 각각의 지역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는 1월 달부터 올랐었던 그 기운들이 지금 좀 펼쳐졌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만나시는 분들은 뭐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받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시장 자체를 봤을 때는 이제 전국 단위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KB 부동산에서 각 매 주마다 전국에 한 7천여 분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의 의견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 주마다 이렇게 제가 그 의견들을 전부 다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변화로는 거래가 굉장히 다시 한산해졌다. 뭐 매수자들은 여전히 급급 매물을 찾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거래가 지금 다시 소강 상태에 이르르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상황입니다. 네. 네. 일단 전국 단위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고요. 네. 네. 서울의 그 몇몇 좀 인기 지역들은 여전히 이제 바닥이 좀 단단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특히 뭐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이제 송파구의 잠실동 아파트라든지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추격 매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네, 오히려 약간 올라갔었던 것들이 지금 다시 조금 내려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네네. 네.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경기 외곽 그리고 이제 세종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온기가 조금 약간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시작 지점은 이제 다시 소강 상태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제 느낌으로는 지금 다시 한번 좀 불꽃이 좀 뭐 사그라지는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 신도림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자꾸만 심보가 고약하십니다. 남이 제가 울면 정말 엄청 크게 웃으실 분이십니다. 근데 잘 될 거예요. 제가 이따 호재 같은 것도 말씀 좀 그래요? 드릴게요. 그쪽이요. 네. 자, 네. 그리고요? 이번에 한번 시장 심리를 살펴보면요. 이제 전국 매수의 지수라고 해서 전국에 이제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많았냐, 매도자가 많았냐라는 어떤 설문 결과입니다. 전국 단위를 보시면 뭐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지는 거는 눈에 띄지는 않고 있죠. 좀 이렇게 밑으로 좀 기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네. 그래서 매도자가 많다라는 응답이 여전히 80.3%, 매수자가 많다라는 응답이 조금 많았다가 지금 다시 좀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뭐 살아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네. 걸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전세 시장은 조금 변화가 좀 전세 있어요. 시장? 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주의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매 시장 자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실은 전세가 조금 올라와야 된다고 했었죠. 네. 여전히 전세는 떨어지고 있는
있는 형국이긴 한데요. 네. 전세를 찾으려고 하는 수요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더 두고 본다면 전세값 자체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매매 가격도 조금 안정화를 좀 찾지 않을까 좀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아무래도 좀 금리 영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최근에 이제 뭐 금리 자체가 좀 한 0.5에서 한 0.75% 정도 시장 금리 자체가 좀 내려간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전세 시장은 약간 좀 변화가 감지되고요. 네, 그래서 뭐 금매 위주로 지금 전세가 거래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로 돌아가셨던 수요들이 뭐 전세 낮은 전세를 지금 계약을 좀 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게 아직까지는 그 매매 시장으로의 온기로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그 금리라든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부동산에서도. 그렇죠. 네. 뭐 그런 상황, 금리 상황들은 어떻게 지금 좀 시장 우호적으로 바뀌나요? 아니면 아직은 뭐 지금 바로 그 다음 뉴스가 바로 그 뉴스입니까? 그럼 네. 이제부터 부동산 네네. 관련된 뉴스를 좀 보면서 네네. 예,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네, 첫 번째 제가 뽑은 뉴스는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부동산 연착륙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그 부동산 걱정을 좀 우리 총재께서 많이 하셨대요. 한번 그분의 어록을 한번 말해보면요. 어로까지 갑니까? 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경제 수장이나 금융통화 수장의 어떤 그 직접적인 얘기들, 인터뷰를 직접 보는 게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좀 예측할 수 있는데 굉장히 바로미터가 좀 되거든요. 대체로 지금 총재는 네. 이전 총재들보다는 훨씬 더 좀 시장 친화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죠. 네, 그리고 네, 금리를 뭐 굉장히 잘 컨트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조금 경제가 좀 침체를 좀 늦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우리가 네. 좀 대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분께서요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근데 항상 하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한국은행 총재이잖아요. 네. 네. 한국은행 총재잖아요. 네. 네. 이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네. 총재님 이분 와 아니 대통령도 그냥 네. 윤석열 대통령 이러잖아요. 근데 총재께서는 꼭 한국은행 총재는 거의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그 파월 하면 또 이제 전국 우리 세계 경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발언자잖아요. 파월이 이렇게 했다 얘기하지 파월께서는 아니 파월 총재님은 이렇게 안 하잖아. 아니 근데 정프로님은 여기 3프로에 네. 대통령 후보가 나와도 네. 막대하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뭐 막대요. 그런 네. 분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네. 이해합니다. 그래요? 네. 와, 이해 못하겠는데. 네. 여튼 뭐 이창용 총재가 네네. 그 어떤 그 직을 존중하는 거죠. 직을. 아니 뭐 하세요. 아니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이해인데 네. 뭐 할 수 있는데 야 나는 하여튼 그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 작년 말에는 그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부동산 경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올해 초 들어 이제 부동산 가격의 하락 속도가 많이 둔화되어서 작년 말보다 걱정을 덜 하는 편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많이 커졌으며 연착륙이라는 거는 여전히 하락을 한다는 건데 이제 보합 상태에서 서서히 내려간다는 얘기죠. 경착륙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아마 우리 성우님께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거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하락을 멈췄고 지금 약간 반등한 상황이죠. 실질 거래 상황에서. 약간? 네. 근데 지금 남은 건 아직 금리가 말씀을 하시지만 미국과 유럽의 경우 아직 금융 상태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한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소지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우리나라 이제 경제 수장이 보는 컨센서스가 아직까지는 국제 경제상의 금리는 한두 차례 더 오를 네네네.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1.5%로 지금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네네네. 굉장히 지금 무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환율로도 지금 바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미국에서 한두 차례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마 한두 차례 따라 올리지 않으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도 버거운 있는. 상황일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금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약간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약간 보합 상태에서 약간 오르지 않을까라는 지금 좀 판단이 좀 됩니다.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무게를 뒀다는 거는 네.
여전히 하락으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하락으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이기 때문에 금리를 한 차례 정도 올려도 된다는 의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착륙으로 가기 위해서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의지표명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결정할 때는 물가 안정에 이제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금융 환경 안정에 이제 포커스를 두거든요. 그럼 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높은 편이고 높은 편이죠. 거기에다가 미국 금리하고의 차이가 지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뭐 따라 올리지 그러면 이제 환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가장 큰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적자 규모가 지금 좀 많이 커지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수출에서 지금 좀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소비 부분은 뭐 작년 말보다는 지금 조금 나아지는 걸로는 보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지금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줄 거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개인의 이제 소주머니가 뭐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좀 과감하게 올라가는 게 약간 힘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1, 2, 3월 달에 어떤 가격 상승은 기존의 어떤 규제를 통해서 어떤 금융 지원들을 좀 못하게 만들었었죠. 근데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15억 이상의 어떤 아파트 이제 담보대출을 열어주면서 지금 그런 가수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어떤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아니고 금융 소득을 통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앞으로 좀 예측을 하기로는 뭐 일단은 경기 침체를 일단 한번 그 파고를 좀 넘어서야지만 진정한 부동산 상승이 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우하향을 하겠지만 뭐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더 떨어질 것 같으면 경착률이 안 되도록 더 노력하신다라는 이런 발언에서 아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은 이제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 판단입니다. 근데 하락은 하락이다. 하락은 하락이다. 네. 그러니까 전국 시장에서는 한다는 거죠. 네, 전국 시장은 하락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그냥 얘기하면 근거 없이 얘기한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경착륙이라는 거는 막 아파트 미분양 사태 터지고 거기서 이제 미분양 물량 해석 못해가 거기서 막 갑자기 또 PF 터지고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우려되는 게 경착륙에 대한 우려였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들까지 일어나진 않을 거로 이제 네, 그렇죠. 한국은행도 파악을 하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맞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만약에 문제가 되는 금융권이 조금 이제 후보군이 있는데 생기더라도 이제 다른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제 사전에 조금 조율을 지금 하시려고 준비까지 다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뭐 아파트 미분양이라든지 뭐 청약 이런 거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시네요. 네네.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세 가격에 대한 변동률이 굉장히 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실은 수도권, 경기 지역, 인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올라오면 부동산 시장에 이제 조금 진입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세부 지역별로 보면 2월 달보단 3월 달에 대한 변동률이 지금 굉장히 좀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서울, 경기 쪽하고요. 세종 쪽이 좀 많이 좀 눈에 띄고 있어요. 네. 근데 여전히 이제 대구는 전세 가격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죠. 아직 변동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간 차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분양인데요. 지금 분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4개월 동안에 없었다가 이번 달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시작을 멈췄었던 거죠. 이때는 너무나도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오른쪽엔 이제 청약 경쟁률이거든요. 3월 달 결과인데 서울 같은 지역은 지금 입지가 좋고 가격이 좀 괜찮으면 뭐 평균 경쟁률이 56대 1로 나왔으니까 서울 시장은 괜찮아요. 근데 다른 지방 시장은 여전히 지금 분양을 지금 좀 미뤄야만 되는 상황일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분양을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산이 지금 1대 1이에요. 네.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거죠. 청약을 하면 다 되는 거네 저기는. 물론 이제 아파트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기본적으로 한 6대 1 정도는 나와야지 완판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첨이 되더라도 실질 취소하는 계약을 분들. 안 하니까. 그래서 서울 지역에 대한 어떤 뭐 믿음감 이런 것들, 수요의 탄탄함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게 시장을 이끌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제가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토지거래 허가 네. 구역을 뭐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실은 잠실동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바랬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그 부분을 거래를 이제 해제해주지 않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좀 아마 실망 매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좀 해제해 주기를 바랬는데. 네, 그래서 그게 안 각 자치구에서도 다 서울시에도 많이 이렇게 의뢰를 좀 했었는데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안 해주는 걸로 이제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정부나 서울시나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마 다시 한번 규제가 들어갈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이제 내려가면 이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몇 년간은 지금의 상태를 좀 유지를 아마 할 것 같고요. 제가 뭐 일단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느낌상으로는 전국 단위로는 일단 좀 우하향을 할 것 같고요. 서울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서울시장은 약간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 네네. 그렇지만 한 3, 4년 뭐 이런 보합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지금 상태도 한 20% 주택 가격이 조금 좀 되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유지가 되고 한 3, 4년 더 유지가 되고 뭐 금리라는 부분이 좀 우호적으로 좀 된다면 아마도 적정 가치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분양 아파트 추이를 잠깐 한번 보면요.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7만 5천 호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낮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저게 10만 호가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비수도권에서의 어떤 증가는 좀 많이 가파르죠. 서울권보다. 그리고 이제 이 노란색이 이제 준공후 이제 미분양인데요. 악성 물량입니다. 네네. 약간 고개를 좀 들고 있는 게 좀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아마 정부가 조금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지방 건설사들 같은 경우 지금 정부를 상대로 미분양 물량을 좀 매입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지금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장관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입장은 아직은 안 된다. 하더라도 싸게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더라도 뭐 원가 이하로 지금 살려는 계획은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살려는 마음은 지금 없다라는 걸 지금 없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 건설사들은 좀 힘들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여전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분양 아파트 증감이 대구, 광주 쪽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전히 좀 지역 간 이런 차별화가 지금 좀 양극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역 간에도 그런데 뭐 서울 지역에서도 분명히 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네네.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뭐가 하나 터질 것 같다고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터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터지면은 뭔가 집값이 더 빠질 것 같아서 기다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잘 버티더라고요. 그 3% 이렇게 하시면서 어때요? 경제 위기다 막 계속 나오잖아요. 침체다 뭐 경제 어쩌다. 위기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네. 뭐 침체는 뭐 확실한 것 같고 위기까지는 이제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한데 그 터진다는 소식 기다리다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급한 마음에 산 거군요, 그러면. 더 떨어질 이거 기다리다가 타 죽겠다 이런 마음에 산 거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렇게 지금 듣다 보니까 아직 떨어질 만한 게 아직은 제 눈에는 이제 네. 저 완전 바뀌었죠. 근데 네. 서훈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 거의 한 17% 정도 지금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평균이야. 네, 평균이. 근데 지금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신 아파트가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대에서 금매를 잘 사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25% 이하까지 떨어진 일이 굉장히 없죠. 네. 그래서 아파트 주택 가격,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 자체가 네. 뭐 20%에서부터 25%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얼추 다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네. 하락된 아파트를 찾아서 들어가면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많이 한 30% 정도까지만 사셔도 저는 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로 네. 가격 나중에 다 올라가갖고 난
베리 나이스 이 생각 아니고 네, 그냥 저도 그 집에 그렇죠. 오래 살 네네. 생각이면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실거주로 갔는데 그래요. 아쉬운 점은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투자 지역은 아까 토지허가 그런 네. 것 때문에 못 거긴 들어- 안 되지. 네, 그거 너무 비싸니까. 네, 그리고 지선 씨 사는 거기도 아마 투자 개념으로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봐봐 거기 몇 년 돼서 한 20년 됐어요? 20년 넘었어요. 20년 좀 넘었어요? 네. 그럼 앞으로 한 20년 더 기다려야 되거든. 네. 에휴. 몇 층짜리예요 지금 아파트가? 아니 너무 많은 정보를 그러니까 한 30층 돼요? 그 정도 안 될걸요? 한 15층 뭐 이런 거예요? 아니요 20몇 층은 20몇 되는 층?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이건 재건축해도 사실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재건축 안 될 거예요. 재건축은 약간 힘든 지역인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 배후 쪽에 개발될 여지가 있어서 네. 좀 여지가 좀 좋은 그 지역을 좀 사신 것 같고요. 네. 지하 주차장은 잘 돼 있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부동산이 한번 시장이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면요, 그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다 같이 올라가요? 다 같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더 올라가냐 이제 좀 적게 올라가냐의 차이인데 아마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할 겁니다. 잘 모르시는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네,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은행권의 이제 금리를 한번 볼게요. 금리가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4.56% 만약에 지금 대출을 받는다면 뭐 요 정도 지금 금액대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전세 시장에 조금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 자체가 좀 살아난 거죠. 연체율을 보면요. 연체율이 지금 약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신용 쪽이.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높은 연체율은 아닌데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이렇게 많이 인상하는 걸 좀 주저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잘 관리되어 있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유익 있게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여러 자료들 저희가 좀 체크를 해 봤고요. 근데 지선 씨는 이제 마음을 확실히 굳힌 거죠? 어떤 걸요? 그 새 집에 대한 계약금 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이미 끝났어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뉴스 있습니까? 그 전국 지역 중에서요, 딱 유독 한 곳만 지금 올랐어요. 아까 얘기해 주신 거이구나. 네네네. 네. 그 용인시 처인구인데요. 이거 보시면 지금 3주간 가격 상승한 지역이죠. 그래서 계속 하락하는 것만 나와가지고 제가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바로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단지인데요. 이 부분 한번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뉴스 기사 하나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이 지역이 오르게 된 이유는 투자 규모만 지금 300조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이쪽 지역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뉴스 기사가 났고요. 경기도 용인 남사읍 일대입니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그리고 이제 뭐 소부장 그리고 팹리스 기업들 최대 이제 150곳까지 유치할 계획이고요. 삼성전자가 향후 이제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용인을 중심으로 화성, 평택, 이천 등의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수혜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저 화성 평택 저기도 지금 장난 아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됐었던 어떤 개발 계획이 지금 이쪽 지역으로 좀 파급되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화성 평택은 네네. 특히나 그 서해선이라고 네네 또 맞아요. 철도가 들어갑니다. 네. 서해선 그다음에 신안산선 네.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와 그쪽 주변은 또 난리가 아니. 지금 막 부동산이 네.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경기 지역에서 지금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중에 하나가 서해선 쪽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쪽을 보시면 지금 바로 요 처인구 이쪽이거든요. 요 보통 이제 공장이 들어서려면 하천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요쪽 남사읍 지역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지금 대략 정확한 위치는 지금 정해지진 않았는데 요 정도 위치 정도에서 지금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사읍을 한번 좀 보시면요. 이 지역을 잘 모르신다 그러면 요런 읍 단위를 좀 눌러보시면 돼요. 네, 그럼 처인구에서 지금 3위를 하고 있는 어떤 매매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지 랭킹을 보시면 좋습니다. 저기도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여기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이제 가격 상승의 지수로 나타나고 있어요. 땅값 같은 게 엄청 비싸졌겠군요. 네. 처인구? 네, 처인구의 남사읍인데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묵였어요. 네, 그래서 매매 자체를 이제 실거주를 해야지만 좀 살 수 있고요. 네네네. 요쪽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이제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 네. 진짜 조금밖에 없네요. 네, 조금밖에 없죠. 한번 눌러볼까요? 뭐 아무거나 한번 해보면요. 뭐 한숲시티 이제 3블록 같은 경우에는 6년 차니까 신축 아파트에 좀 포함이 되는 거죠. 쭉 내려보면 지금 가격이 이렇게 지금 일자로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좀 가격대를 한번 쭉 보시면요. 기존에 이제 이렇게 가장 좋았을 때 뭐 5억까지는 이렇게 좀 찍었었고 최근에 이제 3억 이제 중후반대 이제 거래가 됐다가 발표가 되고 나서 거래가 막 취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3억대가. 그래서 지금 4억 5천 뭐 5억 초반 이런 지금 매물들이 지금 나와 있고 지금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대가 3, 4억대인데 지금 1억 이상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쪽 지역에서 만약에 진짜 뭐 한 10만 명 정도 고용이 창출될 거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쪽이 그러면 가구는 한 3, 40만 이제 인구가 이제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요 인구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은 과연 어딜까라고 판단을 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요 동탄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동탄이 신도시. 동탄. 네네네. 근데 지금 동탄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실은. 네. 뭐 GTX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급격하게 이번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동탄 쪽에 어떤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여기 호재가 좀 뭐가 있냐면 GTX도 있지만 실은 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려는 지금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지하화예요? 네, 양쪽으로. 그러니까 강남 쪽 말고 위쪽으로 전부 다 이제 지하를 할 건데 지금 현재는 동탄역 중심으로 해서 동탄 터널로 해서 여기는 이미 지하화를 했고요. 쭉 이제 국토교통부가 쭉 저기 서울 쪽 위쪽까지 지금 전부 다 이제 지하화를 할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반포까지 이제 호재가 되는 거죠. 양재에서부터 이제 반포까지는 이제 서울시가 직접 이 부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할 수 있나? 지금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동탄역 중심으로는 지금 시작을 했어요. 공사를? 네, 이제 완공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쪽 일부 구간은. 저 땅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지상에다가 이제 공원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와. 그래서 아마 최고의 수혜는 이쪽 반포 쪽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된다면. 근데 공사비가 워낙에 많으니까 계획만 있지 아마 여긴 조금 늦춰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들고요. 서울시 뭐 2040 이제 플랜을 보면 이 부분들이 다 계획에 이제 수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거기를 다 지하로 간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3주간의 가장 핫한 소식이었고요.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보셨던 용인 남사읍 인근이고요. 그러니까 기존 반도체 생산 단지들이 이제 화성, 기흥, 편택에 있었어요. 이천은 이제 하이닉스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판교 쪽에는 팹리스 밸리를 좀 만들어서 이쪽 부분을 이제 벨트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300조 원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근데 약간 투자자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이거는 계획이고 계획이 실현되려면 최소 5년에서 한 10년은 일단 시작 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요것 때문에 뭐 투자를 막 하실 필요는 전 제가 봤을 때 위험할 수 있다. 네네. 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뭐 동탄이라든지 인덕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 따라 샀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피해를 좀 많이 입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 내가 실거주할 목적이 아닌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다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올라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게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봤었던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요. 거래가 다 취소가 되고 지금 4억 중후반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 거래 취소했으면 집주인들이 물어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주고서라도 3천만 원 물어주고서라도 냅두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해약금을 내고서 계약 취소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인접 지역까지 온기를 퍼뜨리고 있어요. 아까 동탄역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저가 대비 지금 뭐 한 2, 3억 정도 지금 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래 단지들이 좀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과하게 이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이쪽에서 좀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추가 수요가 조금 계속 확보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좀 너무 급하게 좀 물건을 팔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화성, 평택 뭐 이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들 움직이는데 예를 들면 그냥 부동산 뭐 또 업자들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분들 말을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막 다 의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평택에 미군 기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군 기지 뒤쪽이 뭐 이태원처럼 이제 바뀐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막 엄청 맞아요. 팔고 막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군의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갖고 미군과 예를 들면 현지인들 간의 만남을 접촉을 최소화하는 기조로 바뀌었대. 네. 그러니까 그 앞에 뭐 가게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고 기지 내 안에서 네, 기지 내에 다 있는 거고 아주 극히 일부 그냥 뭐 잠깐 나온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무슨 이태원이니 송탄이 예전에 그 미군 부대 앞에 있는 그런 어떤 기지촌처럼의 이런 네. 번화가 이런 건 상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런 걸로 또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 친구도 평택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에서 일을 다녀요. 미군 기지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평택에 그러면 미군 기지 관련된 한국인들도 꽤 일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많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 가면 어차피 개발되지 않을까요? 아, 그 주변에 화성 갈 거니까. 아, 그리고 자 그것도 있어요. 그 미군 예전에는 군인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계급되고 그러면 그 거주비를 되게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군 기지 옆에 비싼 집들이 되게 많았어요. 월세 600만 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태원 주변에 많았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지원을 거의 끊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단기 월세 비싸게 가는 외국인 상대로 한 이런 것들도 이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전체적인 기상도 그리고 뉴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네. 오늘 시간이 굉장히 알찼던 것 같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예, 준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요 많은 데이터들은 어디에서 갖고 오시는 거였죠? 바로 KB 부동산 네.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요 관련된 내용들은 또 저희가 네이버 포스트를 네. 통해서 뭐 계속 생산하고 하고 계시고요. 계시고요. 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저희 집으로 9화부터는 아주 2부가 또 새롭게 바뀝니다. 네. 전에 이제 그냥 부동산 고민을 저희가 그냥 들어드리고 어떻게든 해결해 드리려고 했던 이런 컨셉이었다면 네.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집을 찾아드리는 완전 이제 솔루션을 그냥 직접 찾아가는 거죠. 네. 저희가 대신 찾아갑니다. 심지어. 다 좋다. 네. 지선 씨가 이런 걸 신청을 해야 우리가 찾아갔었는.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기회로 이제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이거 신청도 역시 KB 부동산 앱에서 네, 맞습니다. 네.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사연 선정해가지고 그 원픽을 딱 골라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실제 아파트 명도 나와요? 네, 다 그럼요. 나오죠. 오, 에이, 이거 이용하지. 자, 그럼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요. 2부에서 여러분이 원하신 집 꼭 맞게 맞춤형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